네, 블라인드 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FNC 김호주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블라인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정태근 이사가 준비했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기관, 외인, 동반 매수, 이 종목 상승 확률 증가. 오늘 시간이 많아서 섹터 물어볼게요. 한번. 어느 섹터 있습니까? 네, 방산입니다. 방산이요? 네. 이야, 오늘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네. 조방원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좀 방산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대표님은 오늘 방산을 갖고 왔다는 것, 지금 방산 섹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너무 좋죠, 방산. 너무 좋다? 네, 방산은 오. 뭐 올해 뭐 조방원에서 계속 왔는데 한동안 또 살짝 수그려 있다가 다시 한 차례 이제 또 좀 올라와 주는 흐름을 보면은 4분기까지 해도 방산은 계속 좋지 않을까 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다, 고점 우려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산에서 어느 종목을 갖고 왔을지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현대로템 나왔습니다. 자, 현대로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좀 신고가인데. 네네. 일단은 방산을 봐야 될 이유가 최근에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전쟁이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그 알래스카 회담을 통해서 종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기대감들이 일단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회담에서 아이러니컬하게 푸틴이 조금 이제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됐었고 그런 부분들을 바탕해서 북중러가 또 합쳐지는 그런 효과가 좀 발생됐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영공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동유럽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해서 고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EU에서 이제 2020년도 이제 무기 공동 구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증시 그 공동 구매 대출 제도 세이프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거기 예산이 244조 가량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폴란드 같은 경우 우리가 대박 수주를 받았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K2, K9, 천무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26조 가량 되거든요. 근데 244조면은 폴란드 어떤 수주받았던 이 금액이 거의 10배가량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폴란드 아래쪽에 있는 루마니아 쪽에 이제 26조가량이 또 이제 대출 프로그램이 배정이 될 예정인데 예. 지금 루마니아 같은 경우 이제 현대로템 쪽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전차 현대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300대 정도 이제 전차를 도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현대로템이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지금 이제 현대로템이 폴란드 쪽에 1차, 2차 이행격으로 이제 발주한 그 전차 수가 360대입니다. 네. 그러면 루마니아 쪽에 300대를 받게 되면은 360대 받고 300대 이제 받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 개선 보험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루마니아 바로 아래단에 있는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폴란드가 직접 K2PL 공장을 만들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도 노화가 많이 돼가지고 전차 교체 사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현대로템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쪽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서유럽 쪽은 모르겠지만 동유럽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어떤 그 러시아 때 행보를 봤을 때 무기 도입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맞추신다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동유럽 쪽 같은 경우는 시간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폴란드 외 추가 계약이 제가 볼 때는 하나로스페이스보다는 현대로템 쪽이 좀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제가 왜 그러냐면 네. 한화에어로랑 비교했을 때 왜 현대로템일까도 궁금했는데 일단은 동유럽의 상황을 봤을 네네. 때는 좀 도입이 빨리 될 수 있는 건 네, 현대로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오늘 이제 KX 기준으로 22만 3천 원에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 이하, 22만 3천 이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26만 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20만 4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입니다. 일단 목표가 26만 원, 손절가 20만 4천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방산주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갈 수 있을지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습니다. 현대로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상승 시그널 포착됐다.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자, 여기도 섹터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오늘 조방원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예전에 했던 건데 STO 쪽
관련된 종목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조방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방원이 오늘 방송에서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나는 좀 새롭게 가겠다. 신선하게 가겠다. 새롭게 간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서 추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쪽입니다. 네, 이럴 때도 빈틈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필요합니다. STO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일단 STO 같은 경우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디지털 자산법이 이제 여당 야당에 이제 같이 이제 제출이 된 상황인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제 법안에 대한 진전 속도가 좀 더디다라는 거. 왜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요. 근데 하지만 또 이제 오늘 K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또 협력을 하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은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해 볼 만하다. 네. 왜냐하면 로봇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달에 부각이 되고 난 이후에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STO 같은 경우도 순환매를 기다려 본다라면은 충분히 승산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헥토 파이낸셜. 저희 앞선 이 코너 이 용호상박에서도 이제 하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히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일단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STO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10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헥토 파이낸셜의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사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복권, 토토죠. 그쵸. 이 토토가 이제 여기에 이제 압도적인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토토 시장이 이제 연간 한 6조 원 가량의 이 거래액을 좀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안정적인 그런 수익 창출의 흐름을 이제 핵심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현재 지금 이 자체적인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25곳 이상의 이제 피지사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흐름도 좀 가지고 갈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리플에 대한 부분이나 뭐 리플을 이제 코인에서 이제 워낙 잘 아실 건데 이 리플이 한국 시장 진출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제 헥토 파이낸셜이랑 같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리플이 한국에서 일단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라이센스가 없다 보니까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이 헥토 파이낸셜 이 정확하게는 이제 헥토 이노베이션이 이제 이번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원래돈을 이제 맞아요. 이 인수를 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 리플과 이 파트너십이 이제 굉장히 좀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냥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여기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인프라가 충분히 지금 갖추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 STO 시장 개화를 이제 추진을 하면서 이 헥토 파이낸셜의 이 잠재력이 굉장히 이제 좀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9월 달에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가고 10월 달에 좀 발표가 나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이제 결국에는 10월 달쯤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굉장히 좀 많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과 이제 거의 비슷한 가격 수준으로 와 있는데 매수가는 거의 지금 현재가 정도 이하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으로 헥토 파이낸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헥토 파이낸셜 나왔습니다. 목표가 21,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블라인드 한번 살펴봤습니다. 헥토 파이낸셜과 현대로템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전략 블라인드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안 가봤던 길을 계속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략 정말 중요합니다. 전략 블라인드 넘어가겠습니다. 정태근 이사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자,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건 과연 뭘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봅니다. 블라인드 오픈. 포트 재정비. 네. 오, 뭔가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순환매라 그러려고 했다가 네. 또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말을 바꿔봤어요. 갖고 왔죠 한번.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제 그래서 순환매, 포트 재정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난주 제가 이제 3,300포인트 안착하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보적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수가 쭉 갔습니다. 간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쪽에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한 35만 원 이상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올해 초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삼성전자 한 2년 보고 8만 원은 충분히 간다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지수 가격대가 왔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제 수익 실현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건 좋은데
조금 제 생각에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추격하지 매수하지 마시고 네. 일단 다시 한번 기다리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들이 방산, 지주사, 전력설비 쪽. 최근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신고가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서 놓쳤다라면은 이제 다른 우회적인 부분도 보시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쪽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릴게요. 조선기자재하고 로봇쪽 같은 경우는 조정시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망을 좀 하시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급등이 좀 솔직히 좀 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쉬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도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 다르게 이야기 좀 들어보면은 요새 반도체가 워낙 좀 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뭐 포모가 올 수 있어요. 아, 네네. 지금이라도 반도체 늦지 않았어? 슈퍼사이클이야 나도 사야겠네? 라는 생각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뭐 선수 교체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방산, 지주사, 전력 설비를 한번 주목해보자. 네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네,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똑같은 문구였는데 아까는 포트 재정비였고요. 이번엔 뭘까요? 블라인드 오픈. 금리와 관세. 자, 금리는 좀 있으면 이제 뭐 나올 것 같고요. 관세는 좀 오리무중 상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엄청 이제 박스권 탈출하신다 그러고 제가 이제 신고가를 넘어서도 계속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히 들어맞았죠? 네, 그 부분에 이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좋아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가 관세와 그다음에 금리인데 일단 먼저 금리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사실 금리 인하된다 뭐 이거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포인트 자체가 0.25%를 할 거냐 0.5%까지 갈 거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본다라고 하면은 0.25%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연착륙을 좀 유도하겠다라는 그런 신호 정도로 좀 볼 수 있는데 이미 이 부분은 시장에 다 관여가 되어 있어요. 다 반면에 0.5%의 이 큰 이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다면 저는 여기에서 공격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좀 나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강한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고 관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3,500억 달러에 대한 부분을 이제 협상을 좀 한 상황에서 조금 보면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스탠스가 살짝 이제 좀 다르죠. 뭐 여기에서 이제 이 트럼프가 이제 자기한테 맞추지 않으면 네. 관세 25% 먹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봤을 때의 이 관세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넘어간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때문에 확실히 강한 랠리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이 4분기는 확실히 분기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4분기에 만약에 이제 저는 본다면 뭐 AI를 핵심으로 좀 잡고 그래서 AI 반도체나 AI 인프라 전력 설비 이쪽으로 좀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관세 무관 업종 이런 쪽으로 해서 좀 4분기에는 주도주를 좀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름만 있으면 벌써 4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4분기 전략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눠보면서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